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금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정관념이 뭐였죠? 네, 경험하기 전에 미리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고정관념은 공정한 생각보다 편견이 좀 많았죠. 뭐 이런 사람은 원래 그래. 사실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뭐 남자는 그래, 여자는 그래. 남자도 여자의 성격도 있고, 여자도 남자의 성격이 있고, 그런데 그냥 이쪽 아니면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기는 오해 같아요. 그래도 그 문화에는 특별한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말 그래도 그 문화에는 특별한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말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언어문화로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문화 시간에 고정관념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특히 색깔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고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이 오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빨강, 파랑, 하양, 까망, 노랑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봤죠. 좋은 의미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빨강은 생명력. 자, 파랑은 희망. 그다음 하양은 순수. 그다음에 그 상서로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good sign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까망은 파워, 네, 권위. 그다음에 노랑은 돈, 황금, 지위, 네, 이런 것들 중심, 중간에 있는 것, 달걀, 계란 노른자 이야기도 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쁜 의미도 있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빨강은 뭐 일단 다른 나라도 빨강의 경우는 피, 상처 뭐 이런 의미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빨간색의 나쁜 의미가 한국에서는 좀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건 한번 앞에 거 다시 보고요. 그냥 파랑의 나쁜 의미는 냉정함, 차가움, 특히 성격 같은 데서 네, 따뜻하지 않은 차가움,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하양의 나쁜 의미는 죽음이었고, 그 다음에 까망의 나쁜 의미는 어두움, 특히 마음의 어두움, 그러니까 음흉함 이렇게 써볼까요? 음흉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굴과 마음이 다를 때예요. 보통 얼굴은 친절한 얼굴을 하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노랑은 나쁜 의미가, 제가 이제 구두쇠라고 한번 써볼게요. 구두쇠가 뭐였죠? 돈이 있지만, 써야 하지만 쓰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겠다라는, 자, 인색감. 돈은 중요하지만 필요한 곳엔 써야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근데 구두쇠는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죠. 아마 사회 속에서 친구를 사기가 참 힘들 거예요. 자, 이렇게 5가지 의미의 좋은 의미, 나쁜 의미를 다 봤는데, 어, 이런 좋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이제 오색 송편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여기에 마음과 뜻과 지성, 그 다음에 인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들이 아이들과 선생님이 책을 하나씩 끝낼 때마다 이렇게 떡을 해서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책거리 행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5가지 색깔이 같이 들어가서 모두 조화를 이루길 바란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 이 오방색에 대한 어떤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와 함께 찾아보라는 숙제를 줬죠. 여러분 선생님한테 숙제 냈습니까?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처음으로 이런 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어떤 소감도 있을 거예요. 사실 자기 나라의 문화를
이 같이 들어가서 모두 조화를 이루길 바란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 이 오방색에 대한 어떤 의미는 무엇인지 예와 함께 찾아보라는 숙제를 줬죠. 여러분 선생님한테 숙제 냈습니까?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죠. 그리고 자기가 처음으로 이런 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어떤 소감도 있을 거예요. 사실 자기 나라의 문화를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자기 나라 문화이기 때문에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잘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을 하죠.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좋은 의미일 때 그 예, 그 다음에 이게 좀 나쁜 의미일 때 그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예가 있어 없어? 언제 이런 예가 나와? 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숙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이 친구는 베트남 학생이에요. 여기 보면요. 빨강, 파랑, 하양, 까망, 노랑이 있고요. 자, 한번 숙제를 열심히 했고 선생님 같이 보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은 행운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강렬한 사랑, 열정의 의미가 있다. 이 중에서 한국하고 같은 것은 이거네요. 자, 파란색은 희망의 의미가 있다. 하양은 순수하고 깨끗한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까망은 힘과 의지가 있다. 노랑은 자,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한 4개 정도 체크를 했습니다. 한국하고 같은 거요.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날에 빨간색 옷을 입는다. 한국에는 아니에요. 네. 그냥 파란색, 어떤 희망이 있다면 파란색을 선택한다. 이건 한국과 비슷해요. 하양,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의 옷이다. 웨딩드레스는 그런데 웨딩드레스는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문화는 아니니까 네, 한국의 전통 문화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할게요. 자, 까망, 힘을 보이기 위해 까만색을 사용한다. 노랑, 베트남 국기에 있는 색깔이다. 알겠습니다. 자, 부정의 의미를 볼까요? 이렇게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자, 빨강에는 주의, danger, 네, 한국과 같습니다. 경보보다는요, 선생님 글자 한번 고쳐볼게요. 경고, 경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파랑의 부정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진짜요? 그 다음에 하양은 죽음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흰 옷을 입는다. 네,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까망은 귀신, 무서운 불행. 그래서 중요한 날에 까만 옷을 사용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것도 한국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특히 결혼식 날에 이제 정장을 입고 가는데 그때 까만 정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고 해요. 아니 결혼식에 왜 장례식장처럼 까만색 옷을 입고 옵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까만색이 예의, 단정함 그런 의미로 그 회사에 면접 갈 때도 기본적으로 까만색 정장을 입고 가고 중요한 자리 앞에 나가서 특별히 수업을 하거나 할 때도 까만색 많이 입어요. 선생님 이런 색깔 옷을 입었는데요. 네, 선생님은 좀 파란색을 좋아해서 그래서 입었지만 아마 한국에서도 이런 색깔을 입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노란색은 부정적인 의미가 없다고 했군요. 네. 자, 이 친구가요, 마지막에 정리를 했는데, 빨간색은 행운, 승리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긍정적인 의미로 봤고, 그 다음에 하얀색은 순수한 마음의 의미고, 까만색은 무서운 의미고, 노란색은 낙관적인 의미라고 썼습니다. 낙관적인이라는 말을 잘 썼네요. 낙관적인은 미래에 대해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합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베트남 학생이네요. 네. 그래서 빨강, 자, 비슷한 것이 보이고요. 결혼식 할 때, 그때 대부분 빨간색을 장식으로 많이 사용한다고요. 자,
자, 여기 장치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린 요걸 장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평화, 파란색, 안전. 안전. 이것도 한국하고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하얀색, 깨끗함. 손결 아니고 순결요.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쓸 때는 보통 발음할 때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정확하게 발음하고 글자를 보면서 이것이 손인지 순인지 좀 몇 번 확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한국어를 계속 쓴다고 해서 이게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10년을 봐도 똑같아요. 네. 자,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자기가 기억을 해 둡니다. 베트남 전통 옷, 자, 아오자이. 그렇죠. 글자 보고 깜짝 놀랐네요. 선생님이 잘못 알았는지. 아오자이. 아오자이가, 하얀색이고, 그 다음에 학생의 교복도 하얀색이라고 했네요. 까만색. 선배, 권력, 힘. 그 다음에 양복. 맞아요. 한국에서도 양복이 까만색이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노란색. 자, 희망, 따뜻함, 금, 왕.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의미 한번 볼까요? 위험, 네, 성적인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한국과 비슷하군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부정적인 게 없다고 여기서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앞에서도 베트남 학생이 파란색에 부정적인 의미가 노란색도 없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두었네요. 물론 선생님 같은 베트남 학생인데요. 그렇지만 문화라는 것은 다 다르죠. 베트남도 이렇게 긴 나라잖아요. 북쪽하고 중부하고 남부하고 뭐 문화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네, 문화가 달라요. 모든 한 나라에서 문화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 문화가 다를 수도 있죠. 우리 집은 축구를 좋아하고 옆집은 축구를 싫어하고 우리 집은 축구를 하는 날에 밤에 다 잠을 안 자고 옆집은 축구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오늘 일찍 잘래.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네, 문화는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파랑과 노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미가 없다고 두 친구 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하얀색. 하얀색은 베트남의 장례식에서 사용한다는 거 공통적으로 체크를 했네요. 그 다음에 까만색. 귀신. 자, 이래서 이 친구의 종합 의견을 보니까요. 자, 빨강은 부정적인 의미보다 긍정적인 의미가 많고 행복이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하고는 다른 점입니다. 자, 빨간색 평화다. 그다음에 하얀색 긍정적인 의미가 많은 편이다. 그 다음에 까만색 부정적 의미가 더 많다. 네, 이거 두 가지는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선생님이 어제도요. 정말 길에서 네, 흰색 차가 많구나, 하얀 차가 많구나라고 다시 느꼈습니다. 내거리에서요. 이렇게 내거리에서 차가 모두 오고 있었는데 모두 하얀색이었어요. 선생님 차도 하얀색인데요. 모두 하얀색이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차도 하얀색이었어요. 정말 한국에 오면 하얀색 차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베트남 친구 2명의 색깔 의미에 대해서 잠시 봤고요. 자, 이번에는 일본 학생이 숙제를 한 건데요. 일본에서 이제 빨간색 의미는 좀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핏빛이나 분노, 화가 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부적의 의미, 그러니까 나쁜 것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아마 그냥 전 세계적으로 빨간색은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친구의 의견은 좋은 의견입니다. 선생님이 한국 문화하고 하나 비교를 하면 한국에서 빨간색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파랑색이요. 자, 냉정을 연상시키지만 보통은 정신, 기분을 안정시킨다. 그다음 집중력을 더한다. 정확하다, 확실하다. 그다음에 지성. 네, 이런 것을 뜻한다고요. 부정적인 것은 정신이 우울하거나 뭐 춥거나 그런 것을 말한다. 네,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하얀색은요. 아이고 이 친구 숙제 참 재밌게 했죠. 네, 열심히 했습니다. 하양, 까망 다 표시를 했네요. 자, 긍정적인 의미로는 하얀색은 빛을 나타내고 그 다음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런 거. 머리가 살짝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뭐 이런 거죠.
기분을 안정시킨다. 그다음에 집중력을 더한다. 정확하다. 확실하다. 그다음에 지성. 네, 이런 것을 뜻한다고요. 부정적인 것은 정신이 우울하거나 뭐 춥거나 그런 것을 말한다. 네,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그 다음에 하얀색은요. 아이고 이 친구 숙제 참 재밌게 했죠. 네, 열심히 했습니다. 하얀, 까망 다 표시를 했네요. 자, 긍정적인 의미로는 하얀색은 빛을 나타내고 그 다음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런 거. 머리가 새하얗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다. 뭐 이런 거죠. 하얀색은 물들기 쉬운 색이라서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생각될 수 있다고 이런 해석을 하다니 놀라운데요. 네. 그 다음에 까망은요. 아직 모르는 것, 그 다음에 가능성, 무한한 힘, 파워 네, 이런 면에서 공통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죽음이나 어둠 이런 것이 이런 것을 의견으로 말을 했습니다. 노란색에 대해서 네, 선생님 알고 있었어. 노란색은 노란색으로 표시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태양의 색이라 하늘 중앙에 있다. 당당히 자신의 빛을 방출하는 그런 해방적이고 독립된 색깔이다. 근데 부정적인 면에서 신경질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기주의자,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유치함, 아기 같아, 네, 어린아이 같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노랑은 일본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좋은 뜻으로 사용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나쁜 뜻이 강하고 금기적인 나라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섹슈얼 코드, 약간 성적인 의미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빨간 책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보면 안 되는 책, 뭐 이런 건데,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옐로우, 노란색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노란 책 그러면 돈만 생각하고 거기서도 노란색이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것만 생각하고 별로 교육적이지 않은 네, 그런 것을 노란색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죠. 범죄자가 사는 집을 노란색으로 색칠한 나라도 있다고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는 숙제가 있어서 같이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글로 숙제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기의 글쓰기, 말하기 실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 중국에서 녹색 모자의 의미를 가르쳐 줬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몰랐어요. 정말 몰랐는데 이거 알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 갈 때는 녹색 모자를 선생님은 안 쓸 것 같은데요. 이제 이름 그대로 녹색 모자이지만 사실 한 남자가 이제 다른 여자와 우리를 이걸 뭐라고 합니까? 한국에서는 그 바람을 피우다라고 하죠. 네, 바람을 피우다. 그래서 바람을 피우는 사람을 녹색 모자를 씌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초록색, 더군다나 초록색 모자에 대한 생각이 좀 특별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신문에 한국일보, 코리안 타임즈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노랑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는요, 병아리 생각이 나요. 네, 병아리. 베이비 치킨. 근데 병아리처럼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 다 노란색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노란 병아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의 옷이 노란색일 때가 많아요. 사실 노란색이면 눈에 금방 보이니까 교통사고도 막아주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런데 예전에는 아무나 노란색을 입을 수 없었죠. 보통 이것은 땅, 중앙, 권위를 의미해서 중국에서는 왕의 권력과 위엄을 보이는 황제의 색이었고요. 지금도 노랑은 황금, 돈, 부와 명예의 상징이죠. 계란에서 노른자는 귀하고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노랑 풍선을 타고 가는 예쁜 꿈도 기억납니까? 네, 희망을 상징합니다.
근데 노랑의 부정적인 의미는 자, 한국에서도 불신, 거짓, 질투, 의심, 위험, 경고.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 옐로 카드 네, 처럼 노란색은 경고, 조심해 라는 것을 말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전용 버스, 대부분 노랑이죠. 아이들이 타고 있어요. 네, 운전하는 사람들 다들 조심하세요. 이런 뜻이고, 그리고 한국에서 하늘이 노랗다,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늘은 노란색이 아니죠. 스카이 블루, 네, 하늘색이어야 되죠. 근데 하늘이 노랗다는 것은 희망이 없어. 더 이상 미래가 없어. 이런 것을 의미해요. 이제 그 다음에 노란색이요. 잠깐만요. 요 파란색으로 좀 체크하겠습니다. 사람의 성격을 표현할 때, 자, 영어를 쓰는 쪽에서 겁이 많은 사람, 겁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한번 미안합니다. 네, 겁쟁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이 자, 불안한 웃음을 노란 웃음이라고 하고, 프랑스와 포르투갈에서는 정신병원을 노란집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금발을 옐로우 헤어라 하지 않고 블론드 헤어라고 하는 것도 노랑의 부정적 의미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옐로우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도 조사하면서 왜 블론드를 쓰지 했는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노란 사람이 있어요. 그걸 노랑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노란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씀씀이가 인색한 사람. 아까 구두쇠 이야기했죠? 인색한 사람의 뜻으로 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색깔을 보면요. 색깔은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색깔 속에는 사람들의 저마다의 언어라는 색안경, 네, 선글라스가 있어요. 이게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그 나라 사람이 색깔에 의미를 두고 그 의미를 그대로 배우고 그 의미대로 옷을 입고 그 의미대로 장식을 하고 그 의미대로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선물을 포장하고 네. 이런 색깔의 의미를 알아야 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정관념의 세계 여러 나라의 이야기도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 나라의 고정관념도 선생님한테 들려주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요. 선생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감정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